네, 목소리 혹시 잘 들리시면 아무나 숫자 1 한 분만 좀 눌러주시겠습니까? 네, 머리가. 네,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면 아무나 숫자 1 한 분만 눌러주시면 이어서 오늘 라이브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앞쪽에서 일단 오늘은 이 멤버십 저희 유튜브 나의 근육 사용 설명서 채널 멤버십 분들 포함을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은 무료로 아마 이제 접속하시면 다 시청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열어놨고요. 아마 라이브가 끝나면 아마 멤버십 분들은 그대로 이제 영상 업로드가 돼서 이제 무제한으로 보실 수 있을 거고, 이제 죄송하지만 오늘 무료로 지금 멤버십이 아닌 분들, 수강하시는 분들은 아마 라이브 이후에는 아마 영상이 공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앞쪽에서 김수원 대표님이 저희가 이제 저번 주 라이브 강의에서 이제 그런 문의들이 좀 왔었고, 사실은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이제 1, 2월에 오프라인 이제 실제 현장에 가서도 저희가 이제 무료 강의들을 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강의 이후에 그런 피드백들이 그런 어떤 용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뼈운동 형상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금 실제 모형들도 보면서 조금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고, 조금 더 자세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멤버십 분들 시청해주신 그 프로그램 안에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좀 진행을 해갈 겁니다. 그래서 좀 이제 긴 호흡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좀 과정에 임해주시면 조금 더 의미 있는 내용으로 다가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이제 앞쪽에서 그런 표현을 좀 썼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지나가게 되면 지금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들의 지식이 질문을 하는 상황이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오거든요. 그 지식이 질문하는 상황이 오면 죄송하지만 그 지식은 기존의 교과서, 기존의 정형화된 내용엔 아마 없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저희 멤버십 안에서 좀 진행이 된다면,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정말 의미 있는 시간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 아시겠지만 이런 좀 이상한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게 OKC입니까? CKC입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 단톡방 오픈 채팅방에 제가 영상 하나를 업로드를 해 드렸죠. 아마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사지를 표현이 그렇지만 묶어놓고 그 묶은 줄이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의 탄성을 갖고 있는 줄입니다. 막 움직임이 일어나죠. 제가 그러면서 이게 OKC입니까? CKC입니까? 라는 질문을 좀 던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원론적인 이 의미는 저희가 운동학 부분들을 진행을 하면서 결정적인 지식을 우리가 앞쪽에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결정적인 지식을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 중에 지금 저희가 뉴만의 운동학 플러스 추가적인 내용들도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서 일단 저희가 앞쪽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OKC, CKC 뭐라 그랬죠? 이 K를 정의하자 그랬죠. 이 K를 정의하자라고 누차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K를 정의를 해놓는 게 운동학의 결정적인 지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K는 우리가 앞쪽에서도 결론을 갖고 이야기를 해봤지만 키네마틱스 또는 카이네틱으로 표현이 되겠죠. 뒤에 S가 붙으면 명사, 여기서는 이제 오픈, 예를 들면 키네마틱 체인이다라고 하면 뒤에 명사니까 이걸 형용사로 써야 되니까 S가 없는 거고요. 그 중요한 의미는 아니고. 그래서 결정적인 지식을 제가 두 가지 워딩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뭐였죠? 운동 형상학과 운동 역학이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운동 형상학적인 이야기들을 지금 진행을 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이 OKC를 만약에 이야기를 했다. 저 운동은 OKC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뭐라 그랬죠? 그 K가 뭐냐고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의하고 책에서 봤고 누구한테 배웠고 존슨한테 배웠고 부수익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의. 바로 그 운동이 OKC라고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고 있고 알고 있다면 저는 이런 질문을 한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정의한 그 운동의 그 K, 여러분들이 OKC라고 했던 그 K가 운동 형상학을 이야기를 하십니까? 운동 역학을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되는 맥락 무슨 내용인지 알겠다, 이해가 간다 그러면 아무나 한 분 7만 좀 눌러주세요. 아무나 한 분 7만 좀 눌러주세요. 네, 혹시 채팅이 올라왔나요? 네. 시간차가 조금 있습니다. 네. 그 의미였거든요. 네.
그 K,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요 맥락 이해가 간다. 저번 강의에 이어서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간다 라고 하면 아무나 7 한 번만 눌러주세요. 예, 그 의미였어요. 그 K, 키네마틱에 대한 이야기인지 카이네틱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정의를 해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기존의 문헌이나 기존의 여러분들이 제가 큰 틀 안에서 몸 밖에서 정의된 걸 몸 안으로 갖고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 몸 밖에서 정의됐던 키네마틱스, 카이네틱스를 몸 안으로 갖고 들어올 때 미안하지만 정의를 두루뭉실하게 갖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그걸 제가 이거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을 OKC입니까? CKC입니까? 이런 이야기로 드렸던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를 들은 게 오늘 제가 저번 시간 마지막 부분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벤치프레스가 OKC입니까? CKC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푸시업하고 사용되는 카이네틱, 근육, 예를 들면 주동근 입장에서 여러분들 푸시업 생각해 보시면 팩토랄리스 메이저가 편심성 수축하면서 내려갈 거고 다시 구심성 수축하면서 올라올 거야. 또는 시상면에서 푸시업을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트라이셉스를 주동근으로 써서 트라이셉스의 편심성 수축을 가지고 내려갔다가 구심성 수축으로 올라올 거야.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뭐 생각해 보실 수 있잖아요. 네, 저 지금 예를 푸시업으로 드렸죠. 벤치프레스도 마찬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랬죠. 자,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바로 그 K를 먼저 정의를 하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 문헌들이나 다 찾아보면 이견이 많다니까요. 이견이 많아서 혹자는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기존까지 써왔던 미안하지만 OKC와 CKC, 미안하지만 K를 정의를 안 해놨다. 그러다 보니 어떤 운동이 OKC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키네마틱, 오픈 키네마틱 체인에 대한 내용과 움직임의 결과에 대한 내용과 그 결과를 만드는 역학, 카이네틱, 오픈 카이네틱 체인을 두루뭉실하게 막 엉겨서 설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운동이 딱 주어졌을 때 이 운동이 OKC냐 CKC냐라고 이야기를 하기에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어떤 사람은 소위 말하는 오픈 키네마틱 체인, 움직임의 결과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결과를 만드는 원인, 카이네틱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특히 기능적인 동작 하나 자체가 완벽하게 소위 말하는 OKC 또는 CKC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조금 적어볼게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표현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OKC, CKC 이런 표현을 안 써요. 조금 자세히 쓰는 사람들은 여기다가 이제 서킷 개념도 포함을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는 안 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원론적으로 제가 요걸 정의하자 그랬어요. 오픈 키네마틱 그냥 사슬 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픈 카이네틱 사슬 요걸 정의하자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 관점이 운동 형상학, 열린 운동 형상학 사슬을 가지고 그 움직임을 바라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오픈 카이네틱 체인 입장에서 그 움직임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제가 이야기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이 표현 자체를 너무 두루뭉실하게 해서 섞어서 쓰다 보니까 표현을 안 해요. 그래서 기능적으로 아예 극단적으로 이런 표현을 써요. 그냥 듣고만 가세요. 조인트 아이솔레이션 엑서사이즈. 조인트 아이솔레이션 엑서사이즈. 단관절로 고립된 운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소위 카이네틱 체인 엑서사이즈.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문헌이나 뭐 막 찾아보면 카이네틱 체인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책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그럼 잘 보세요. 조인트 아이솔레이션 엑서사이즈에는 미안하지만 우리가 운동학에서 이야기를 하는 키네마틱과 카이네틱의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이 표현 안에. 조인트 아이솔레이션 엑서사이즈. 카이네틱 체익은 이건 원론적으로 운동 역학에 대한 움직임 만드는 원인에 대한 사슬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두루뭉실하는 표현을 쓸까요? 기존에 정의한 교과서적인 OKC와 CKC 개념으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적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뭐 책을 좀 보셨다거나 또는 개념적으로 조금 고민을 조금 해보신 분이 계신다면 기존에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는 열린 사슬과 닫힌 사슬이라는 건 대략 8가지 정도의 요인을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몇 가지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8가지 정도의 요인을 가지고 열린 사슬과 닫힌 사슬을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그 8가지 요인 안에 운동 역학에 대한 요인이 있고 운동 형상학에 대한 요인을 가지고 구분을 해놨다고요. 이게 열린 운동학 사슬이야, 열린 운동 형상학 사슬이야, 닫힌 운동 형상학 사슬이야 라는 요인을 가지고 구분을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OKC, 카이네틱 사슬이야, 열린 카이네틱 사슬이야, 닫힌 카이네틱 사슬이야 라고 구분한 게 있다고요. 그런 표현까지 포함을 해서 대략 8가지 요인 정도로 우리가 구분이 가요. 자, 여러분들 OKC와 CKC를 구분하는데 채팅으로 그냥 워딩으로만 쳐보세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8가지 정도의 요인이 있다니까요. 이 8가지의 요인 안에 운동 형상학적인 요인과 운동 역학적인 요인을 가지고 구분을 한다고요. 일단 운동 형상학적인 요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 생각할 거예요. 열린 운동학적 사슬과 닫힌 운동학적 사슬을 구분을 하는 건 먼 분절이 움직임이 일어날 거냐, 가까운 분절의 움직임이 일어날 거냐라고 아마 구분을 할 거예요. 그게 카이네틱 체인을 가지고 구분을 한 거라니까요. 열린 운동학적 사슬을 가지고 구분을 한 거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자, 지금 이 내용 열린 운동학적 사슬과 닫힌 운동학적 사슬을 구분하는 거 움직임의 결과죠. 운동 형상학이라는 이야기니까. 죄송합니다. 운동 형상학, 열린 운동 형상학적 사슬, 오픈 키네마틱 체인, 죄송합니다. 헷갈리게 해서. 그 다음에 클로즈드 키네마틱 체인, 운동 형상학, 닫힌 운동 형상학, 제가 지금 한글하고 영어를 막 써서 그런데, 어쨌든, 키네마틱이라고 하는 게 결과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구분하는 것 중에 아마 소위 말하는 먼 분절의 움직임이 자유로울 거냐, 아니면 먼 분절 고정돼 있고 몸 쪽의 움직임이 자유로울 거냐, 이렇게 구분을 할 거라고. 이해되시면 숫자 9 한 번만 눌러주세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요 개념, 운동 형상학적 사슬을 가지고 구분한 거라니까요. 운동 형상학적 사슬을 가지고 구분을 한 거라고요. 움직임의 결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분을 한 거라고요. 근데 제가 움직임의 결과가 있다면 그 결과를 만드는 원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무슨 이해되세요? 원인을 가지고 또 나눠볼 수가 있다고요. 열린과 닫힌이라는 걸. 그 요인이 대략 8가지 정도의 요인이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저번 시간에도 제가 대략 이야기를 드렸겠지만 예측 가능한 움직임이 일어날 거냐 일어나지 않을 거냐를 가지고 또 구분을 해요. 예를 들면 이거 여러분들 예를 들면 제가 선생님 서서 하게 되면 이게 또 얘기가 또 달라지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지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 어떤 저항이 주어져서 이런 움직임의 결과를 만드는데 이런 걸 하진 않을 거잖아요. 이런 걸 하진 않겠죠. 만약에 제가 주어진 게 여러분들이 어떤 루틴한 머신이라든가 루틴한 움직임이라면 예측 가능한 움직임이 일어날 거냐 일어나지 않을 거냐라고 구분을 한다고요. 예측 가능한 움직임이 일어나는 건 닫힌 운동 형상학적 사슬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고, 예측 가능한 움직임이라는 개념들이 없는 건 열린 운동학적 사슬이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만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저번 시간에 제가 그런 표현 드렸죠. 어떤 스트레스, 어떤 부하가 주어지는데 회전 운동에 대한 부하가 주어질 거냐? 아니면 병진 운동에 대한 부하가 주어질 거냐? 제가 이 병진 운동이라는 거 아마 선형 리니어 스트레스 뭐 이런 표현 썼을 거예요. 그런 부하가 주어지는 종류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고요. 예를 들면 이 상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만약에 이게 무거운 게 있네. 죄송합니다. 요거 요런 부하, 요거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오늘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외적인 저항이 팔굽관절의 회전 운동에 대한 저항으로 작동을 하죠. 오늘 뭐 개념을 설명하진 않았지만 내 팔굽관절의 시상면에서 이렇게 회전 운동 시키려고 하는 거죠.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회전 운동이 일어나려고 하는 걸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회전 운동을 만들어 갈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요게 소위 말하는 회전 운동에 대한 부하가 주어진 거예요, 지금. 회전 운동에 대한 부하가 주어진 거예요. 그럼 선형 운동에 대한 부하는 어떤 거냐? 여러분들 제가 왜 벤치프레스가 뒤에 가서도 이야기할 때 왜 벤치프레스가 CKC 관점에서도 볼 수 있냐면
내 부하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체중 부하를 허용할 거냐, 허용하지 않을 거냐를 갖고도, 또 체중 부하 유무를 갖고도 OKC, CKC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죠. 맞죠? 맞죠? 여러분들 푸시업. 팔굽관절 보세요. 체중 부하가 있죠. 푸시업 체중 부하가 있죠. 벤치프레스는 팔굽관절의 체중, 내 실제 질량은 아니지만 이 부하가 팔굽관절을 누르고 있지 않아요? 더 이상적으로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벤치를 가운데 쪽에다가 예를 들면 링을 한번 부하를 달아보세요. 그러면 마치 여러분들이 푸시업 할 때 팔굽관절 기준에서 가해지는 체중 부하처럼 이렇게 둥근데 체중 부하가 계속 가해진다니까. 체중 부하가 계속 가해진다고, 팔굽관절에 체중 부하가 계속 가해진다니까. 자, 요 개념 이해되시면 아무나 숫자 9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벤치프레스 하는데 팔굽관절의 부하가 계속 가해진다니까. 계속 팔굽관절에, 그것도 선형으로 계속 가해진다니까. 계속. 푸시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요 개념 이해가 됐다 그러면 아무나 숫자 9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제 요지는 개념적으로 교과서에서, 그래서 저자가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난 요거 가지고 정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OKC, CKC를. 그게 한 8가지 정도의 요인이나 있단 말이에요. 한 가지 요인만 더 이야기를 드려볼까요? 체중 부하 유무 요것도 이야기를 드렸고, 소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단관절 움직임, 아니면 여러 관절의 움직임을 일어나게 할 거냐, 요런 개념도 이제 소위 말하게 이제 포함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조인트의 안정화 전략을 외적인 요인을 가지고 안정화 전략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적인 요인 가지고 안정화 전략을 할 것이냐도 열린 사슬과 닫힌 사슬을 구분하는 요인이에요. 근데 이 8가지 중에 특정 요인 하나만 틱 가지고 먼쪽 분절 고정 유무 이것만 가지고 OKC냐 CKC냐를 구분할 수 없다니까. 자, 이거 OKC냐고 CKC냐고, 나 다리 고정돼 있는데? 그렇게 구분할 수 없다니까요. 좀 더 어떤 개념적인 부분들을 본 분들은 이제는 고정이라는 표현도 안 써요. 상당한 저항,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열린 사슬과 닫힌 사슬을 구분을 할 때 움직임의 결과만, 열린 운동 형상학적 사슬과 닫힌 운동 형상학적 사슬을 구분을 할 때 열린 운동 형상학적 사슬은 먼 쪽이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이견이 없으시잖아. 근데 미안하지만 닫힌 운동 형상학적 사슬을 구분을 할 때도 먼 쪽은 고정돼 있고 몸 쪽만 움직이는 걸로 정의를 안 한다고요. 먼 쪽이 움직이는 것도 닫힌 운동 형상학적 사슬에 포함이 돼요. 움직임의 결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열린 운동 형상학적 사슬처럼 움직임이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당한 저항을 주어지게 되면 열린 운동 형상학적 사슬을 만드는 것보다 더 상당한 저항이 먼 분절에 주어지게 되면 먼 쪽 분절이 움직여져요.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징적이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독립적인 관절의 움직임, 이거 열린 사슬, 예를 들면 주에 결과는 빼볼게요. K는 빼고 얘기를 해볼게요. 열린 사슬, 그 다음에 다관절, 여러 분절의 움직임, 이거 닫힌 사슬. 질량 중심이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이거 열린 사슬 또 닫힌 사슬 구분을 한다고요. 근데 그거 하나의 요인만 가지고 기능적인 동작을 구분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을 안 쓴다고요. 최근엔 더 최근에 이런 표현을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차포 다 띄고, 야, 움직임의 결과도 얘기해야 되고 그 결과를 만드는 원인도 바라봐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OKC와 CKC를 표현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 마지막 부분에 요 앞에 워딩을 하나를 또 붙였죠. 물론 이제 이전에 저희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저번 주에 좀 몇 가지 톡을 좀 보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정의하고 있는 이 OKC와 CKC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그때 그 K, 키네마틱이냐 카이네틱이냐 구분을 해야 된다. 여기서의 K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앞에 워딩을 하나를 더 붙이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 저번 강의 들으셨던 분들 연결이 되신다 그러면 아무나 숫자 9 한 분만 눌러주세요. 대충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나 숫자 9 한 분만 눌러주세요. 요 제가 C라는 워딩까지 썼던 거. 여기까지 이야기가 간다 그러면 아무나 숫자 9 한 분만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서 요 C를 구분해서 쓰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채팅에 좀 적어주세요. 그 C 뭐와 뭐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채팅에 적어주세요. 그 C. 오늘 혹시 뭐 무료로 처음 들어오셨다 하신 분들은 채팅을 한번 좀 보세요. 네. 그 C 뭐하고 뭐로 써야 된다 그랬죠? 그때 그 C 컨트롤과 컨티뉴스로 구분해서 쓰자 그랬죠. 컨트롤이라는 건 뭔가 조절한다, 제어한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컨티뉴스라는 건 뭔가 지속적인 거, 연속적인 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그 두 개를 구분 짓는 의미를 제가 어떤 워딩을 썼죠? 요거로 구분을 해야 된다. 제가 속도라는 워딩을 썼어요. 속도라는 워딩을 썼다고요. 속도라는 워딩을 썼다고요. 그러면 컨트롤 된다 또는 상대적으로 컨티뉴스 하다라고 하면 표현이 그렇지만 누가 속도가 좀 지속적인 거, 이게 좀 빠른 거겠죠. 요건 좀 느린 거고, 요건 좀 빠른 거고, 요건 좀 느린 거고. 무슨 이해되세요? 요건 좀 빠른 거고, 요건 좀 느린 거고. 얘는 좀 빠른 거, 예를 들면 C가 컨티뉴스라고 하면 좀 빠른 거, 조금은 느린 거. 그 개념을 써가지고 OKC, CKC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번 시간에 제가 관절운동 형상학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소위 말하는 뭐 엘보우 조인트다. 그럼 윗팔뼈하고 예를 들면 아랫팔뼈들이 있겠죠. 그게 팔굽관절이라는 걸 이루잖아요. 그럼 윗팔굽관절 기준에서 몸쪽 뼈는 휴머러스가 될 것이고,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먼쪽 뼈는 아랫팔들이 될 것이고, 그래서 아랫팔뼈가 고정돼 있고 소위 말하는 팔굽관절 기준으로 몸쪽인 윗팔뼈가 움직여지면 여러분들이 이런 움직임의 결과, 이 저자가 얘기했던 그 분절에 먼쪽 고정돼 있고 몸쪽이 여러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슬이라는 게 체인, 사슬이 뭔가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슬, 여러분들이 쇠사슬 생각하시면 고리 2개 이상이 연결된 거예요. 10개여야지만 사슬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고리 2개 이상이면 된다니까요. 무슨 얘기 이해돼서? 고리 2개 이상이 연결돼 있으면 된다. 그걸 사슬이라고 한다고요. 바로 그 사슬이 이게 내 몸으로 갖고 오면 요 뼈라고 볼 수 있죠.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 사슬과 이 사슬을 연부 조직으로 내 몸들은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면서 내 몸 밖에서 정의됐던 이 키네마틱스와 카이네틱스가 몸 밖에 관절과 아주 드라마틱하게 유사한 구조가 미안하지만 없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몸 밖에서 이야기됐던 소위 말하는 축, 조인트, 여기에 회전 운동만 있는 거지. 축은 딱 고정돼 있고 어떤 물체가 소위 말하는 원을 그리는 회전 운동만 정의가 돼 있었지. 근데 내 몸 안에선 그렇지 않잖아.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그래서 관절 운동 형상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지금까지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제가 무릎 관절을 갖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슬라이딩, 글라이딩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조금 연결을 시켜주셔야 돼요. 절대 어떤 기능적인 A라는 운동이 저건 닫힌 사슬이야, 열린 사슬이라고 규정하기가 힘들다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규정하고 싶으시면 그 열린 사슬이라고 규정된 그 요인, 이게 움직임의 결과 또는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돼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연결시켜주시면 돼요. 자, 좀 더 개별적인 관절로 들어가서의 설명은 이후에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관절 파트로도 다룰 거고, 거기 안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언급 드리는 걸로 하고, 큰 틀은 뼈운동 형상학, 그 다음에 관절운동 형상학, 요게 운동학에서의 결정적인 지식의 첫 번째 워딩인
운동 형상학, 키네마틱스라는 개념 안에 포함된 내용들을 우리가 다뤄봤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궁금하신 부분들 문의 주실 수 있는 사항은 지금 라이브로 채팅에 남겨주셔도 좋고 아니면 단톡방에 문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카이네틱 사슬과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했던 내용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번 시간에 아스로키네마틱스, 관절운동 형상학에 대한 것들을 정의를 하고 롤링, 슬라이딩, 스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 가지 움직임만이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관절운동 형상학이다 라고 이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고요. 자, 느닷없는 질문이지만 요거 나중에 스파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실 거니까 제가 결과만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쓴 상태에서 예를 들면 아래뼈 척추뼈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 척추뼈가 움직여진다, 굽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스파인이, 전형적인 스파인이 다 이유가 있어요. 뼈가 그렇게 생긴 거거든요. 무책임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아래쪽 등뼈에 대해서 위쪽 등뼈가 굽힘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굽힘을 하면 뒤쪽에 있는 후관절의 병진운동학, 예를 들면 미끄러지는 방향이 아래쪽 스파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래쪽 등뼈에 대해서 위쪽 등뼈가 굽힘을 한대요. 그러면 이제 뭐 스파인 자체는 이제 앞에 연골관절하고 뒤에 윤활관절, 후관절이 있는 건데 뭐 다 차포 띄고 아래쪽 스파인에 대해서 위쪽 스파인이 이렇게 해서 굽힘이 일어나게 되면 후관절에서 일어나는 소위 말하는 관절운동 형상학, 예를 들면 미끄러지는 방향이 앞쪽이겠어요? 뒤쪽이겠어요? 너무 무책임한 질문을 한다. 앞쪽이겠어요? 뒤쪽이겠어요? 그냥 뭐 화를 내시면서 뭐 욕, 채팅이니까 욕 쓰셔도 좋아요. 욕도 문자를 뭐 18 여기 뭐 이렇게 답하셔도 돼요. 앞쪽이겠어요? 뒤쪽이겠어요? 제가 강의 처음에 그런 표현들을 좀 썼죠. 질문을 이해를 못하면 답을 하기가 힘들죠. 확률은 50%인데. 아래쪽 스파인에 대해서 위쪽 스파인이 굽힘을 한대요. 뒤 저기 창문 여시고 한번 만세 한번 외치세요. 할 수 있다! 만세! 네. 앞쪽이죠. 굽힘이 일어나는 상황이니까 앞쪽으로 미끄러져요. 두 번째 질문 해볼게요. 위로 미끄러지겠어요? 아래로 미끄러지겠어요? 자,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예를 들면 3초 안에 제 질문에 답을 못하는 경우는 제가 이제 뭐 둘 중에 하나라 그랬죠. 질문을 이해를 못했거나 아니면 질문을 알아듣었는데 진짜 모르면 답이 안 나와요, 이게. 진짜 모르면 사실 답이 안 나온다고요. 위로 미끄러지는 방향이겠어요? 아래로 미끄러지는 방향이겠어요? 답을 이야기 드릴게요. 위예요, 위. 앞쪽 위 방향으로 미끄러져요. 왜 그러냐고요? 뼈가 그렇게 생겼다니까요. 이 정도로만 이야기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키네마틱스, 이 결정적인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거 움직임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 결과를 앞쪽에 김수범 대표님이 큰 틀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던 뼈운동 형상학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관절운동 형상학이라는 걸로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건 과연 왜 이런 운동 형상학이 일어나는 걸까? 아니, 뼈가 그렇게 생겼다니까요. 움직임의 결과 관점에서 보면 뼈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바로 그렇게 생긴, 딴 거 모르겠고 뼈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뼈의 형태학적인 이해도가 결여된 상태에서 관절의 형태, 구조, 기능을 이해한다는 건 죄송하지만 너무 이상한 상황이에요.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아. 뭔가 거창한 지식인 것 같고 뭔가 대단한 지식인 것 같고 와, 이런 상황이 들 수도 있어요, 논리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형태학적인 이해도만 잘 갖춰 놓으시면 자연스럽게 오늘 이야기 주신 A라는 뼈, B뼈가 관절을 이룬다. 아이,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떤 관절을 이루는 A라는 뼈와 B라는 뼈의 형태학적인 이해도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높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관절의 형태, 구조에 대한 이해도도 아주 자연스럽게 높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여태까지 이야기 드렸던 어이구, 움직임의 결과, 키네마틱스라고 하지, 운동 형상학이라고 하지, 뼈운동 형상학과 관절운동 형상학이 있는 거지, 아이, 그 회전운동과 병진운동의 어떤 형태들, 개념들은 자연스럽게 따라 붙는 거지. 지식이 아니지, 그쯤 되면.
상식이죠. 표현이 그렇지만. 그쯤 되면, 그쯤까지 여러분들한테 갔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 개개인한테는 그건 지식이 아니지. 상식이죠. 개인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이거 뭐 대단한, 제가 여기서 미분적분 하자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파일을 넓히시는데 뭐 이상한 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기보다는 원론적인 거, 이 원론적인 것에 한번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결국 이야기를 하면서 부차적으로 붙는 운동면, 운동의 자유도 이런 개념들을 끌고 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운동 형상학에 따라붙는 개념들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네, 요건 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다 언급을 했던 내용들이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된다 그러면 아무나 숫자 2 한 번만 눌러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오늘 운동 역학 초반부까지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갈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그 의미 정도 이해가 됐다 그러면 제가 숫자 몇 번 누르라고 그랬죠? 숫자 2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제가 누를까? 네, 그 의미예요. 그리고 마지막 붙는 개념이 바로 관절의 닫힌 위치와 열린 위치라는 의미예요. 제가 관절의 닫힌 위치와 열린 위치는 아마 이제 저희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쭉 몇 가지를 이야기를 드리면서 몇 가지 요인들도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요런 표현 드렸잖아요. 이렇게 비트는 거. 그러면서 제가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한테 요 그림을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어떤 관절을 이루는 A라는 뼈가 이렇게 생겼고 B라는 뼈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예를 들면 B뼈에 대해서 A뼈가 이렇게 움직여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지금 여기 가상의 일러스트된 그림이지만 이런 인대나 또는 이런 인대나 이런 인대는 당겨지겠어요? 쭈글쭈글해지겠어요? 이렇게 돌리면. 그냥 맞춤법 틀리셔도 되니까 대충 이렇게 돌리면 요 인대 당겨지겠어요? 쭈글쭈글해지겠어요? 채팅으로 뭐 한 번만이라도 남겨주세요. 당겨지겠어요? 쭈글쭈글해지겠어요? 당겨지겠죠? 더 물어볼게요. 당겨진다는 의미는 이 관절 내 부피가 줄어드는 걸까요? 아니면 늘어나는 걸까요? 지금 논리적으로 뭔가 흘러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당겨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당겨진다는 의미는 이 관절 내의 부피가 줄어드는 걸까요? 아니면 늘어나는 걸까요? 아, 싸우시는구나. 지금 뭐 현피는 나중에 뜨시고 현피는 나중에 주시고 줄어들겠죠. 줄어들어요. 더 자세한 건 저희가 이 교재의 2장 가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줄어들어요.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관절 내 압력이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높아지겠지. 부피가 줄어드니까. 관절의 안정성이 상대적이지만 좀 좋아지겠지. 이런 의미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개념을.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어떤 관절에 윤활 관절에 닫힌 위치라는 건 이런 개념들을 포함을 하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개념적으로.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잠깐만. 내가 알고 있는 예를 들면 관절에 예를 들면 얘네들을 A라는 인대라고 할게요. A1, A2, A3라는 인대라고 할게요. 그리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요놈들과 아주 드라마틱하게 반대 방향으로 요런 인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얘네와는 조금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 방향. 여러분들 추간판 여기 인터버테브럴 디스크 보면 뭐 책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65도, 70도 정도를 가지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자, 차지하고 반대 방향의 인대를 제가 얘를 B1, B2, B3라고 할게요.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돌리면 B1 당겨질까요? 쭈글쭈글해질까요? B1 당겨질까요? 쭈글쭈글해질까요?
그지? 얘는 가만히 있는데 얘가 이렇게 하면 일로 오는 거네, 뭔가. 쭈글쭈글 땡겨진다. 또 똑같아. 만세 하세요. 나가서. 쭈글쭈글이죠. 만약에 나의 윤활관절의 구조에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연부 조직이 있다면, 이렇게 회전 운동하면 A1, A2, A3 인대는 분명히 장력 발생하는 건데 B1, B2, B3는 쭈글쭈글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둘이 뭐 현피를 뜰 수는 없고 표현이 그렇지만 쇼부를 봐야죠. 무슨 얘기 이해해서 쇼부를 본다라는, 죄송합니다. 고급 신호등을 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인대가 어떤 관절에 B1, B2, B3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 인대보다 A1, A2, A3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 인대가 더 많다면 당연히 전자로 설명했던 게 관절의, 저게 결론적인 얘기지만 저 관절의 닫힌 위치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렇지 않을까요?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반대의 상황이라면 어떤 윤활관절에 A1, A2, A3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 인대보다 B1, B2, B3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 인대들이 더 많으면 이 움직임은 뒤에 설명하겠지만 오히려 열린 위치로 가는 성향을 갖고 있겠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짬뽕을 해서 갖고 와야 돼요, 몸 안으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 대표적인 예를 제가 인대나 여러분들 강의하는 이제 저번 주에 단톡방을 통해서 다 보내드렸으니까 대부분 개념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핵심적인 워딩은 뭐 이런 거, 닫힌 위치라고 하는 건 가장 타이트해진다. 근데 궁금하다. 좀 전에 설명했지만 A1바, B1 뭐 이런 것들이 있나면 뭔가 좀 궁금하다. 인대가 많고 이 많은 인대들이 조금 성향이 다른 방향성을 달리 갖고 있는 인대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표현. 그런 궁금증이 이제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지식이 질문을 하는 상황이라는 거지. 어쨌든 이런 내용과 관절의 부피가 가장 작아진다? 오케이. 압력이 높아지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고 관절의 안정성이 제공이 되겠다. 오케이. 그러면 그 윤활관절의 소위 말하는 닫힌 위치라는 건 이 개념 요인들만 놓고 보면 맞아. 패시브한 구조들이 장력 발생이라는 힘 발생을 하면서, 다른 말로 패시브한 구조들이 소위 말하는 텐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무슨 이해되시죠? 텐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관절의 안정성을 확보를 할 거 아니에요. 무슨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힙 조인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힙 조인트, 기준 자세, 해부학적인 자세에서 힙 조인트의 소위 말하는 닫힌 위치. 여러분들이 뭐 풀 익스텐션하고 약간 에이비덕션하고 인터널 로테이션 하는 걸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 공통적인 건 힙 조인트의 그 소위 말하는 3대 인대 있잖아요. 넙다리뼈로 가는데 힙본이 3개니까 일리움이라는 뼈에서 넙다리뼈로 가는 인대, 퓨빅이라는 뼈에서 넙다리뼈로 가는 인대, 이스큐움이라는 뼈에서 넙다리뼈로 가는 인대. 이거 뭐 충분히 이거 뭐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인대가 뼈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거니까. 이 3대 인대가 소위 말하는 쫙 장력 발생하면서 관절 내 부피 줄여주고 관절 뼈의 형태를 맞춰주면서 소위 말하는 관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자세예요. 무슨 이해되세요? 근데 뼈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물론 힙에서 자세히 할 거예요. 넙다리뼈,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넙다리뼈가, 이게 이제 넙다리뼈잖아요. 오른쪽 넙다리뼈. 이게 조금 중국산이라서 조금 형태가 조금 그러긴 한데,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거든요.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예요. 얘가 위에서 내려다보면 약간 앞구름이 되어져 있어요. 그걸 제 몸뚱아리로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제 넙다리뼈를 앞에서 보고 있다면 이 넙다리뼈가 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앞구름이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앞구름이 돼 있다는 이야기는 이 넙다리뼈의 머리, 헤드가 좀 앞으로 보여지는 방향으로 돼 있다는 이야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 넙다리뼈의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들 힙본 있죠? 힙본도 약간 요거 오른쪽에 힙본 아스타블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요 아스타블룸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넙다리뼈가 이렇게 앞구름이 되어져 있다고. 근데 힙본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앞구름이 되어져 있죠. 그런 상태니까 딴 거 모르겠고 관절의 형태적인 내용으로만 보면 지금 앞에가 다 열려 있잖아. 앞에가 다 열려 있죠. 무슨 이해되세요? 이 열려있는 걸 닫힐 좀 이렇게 소위 말하는 뼈와 뼈가 잘 들어맞게끔,
붓는 건 아니고 잘 들어맞게끔 하는 자세도 만들어낼 수 있죠. 잘 들어맞게끔. 지금 제가 인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뼈 형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상태가 만들어져요. 여러분들이 굽힘을 겁나해. 자, 이것도 뭐 대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첫 시간에 혹시 마커가 있나요? 점 찍고 제가 뭐 막 그 어떤 분 뭐 이렇게 릴스로도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점 찍고 막 한 게 있어요. 이거 뭐 대단한 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자, 이거 넙다리 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앞에다 이렇게 점을 찍어 볼게요. 점은 아니고 자, 요거 잘 보이시나요? 요거 오렌지? 발음이 그런가? 오렌지 같은 그런 색깔. 이거 앞이거든요. 잘 보세요. 해부학적인 자세에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얘가 이렇게 앞쪽으로 좀 드러나 있다 그랬잖아요. 앞구름이 돼 있어서. 요 놈을 한번 숨겨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얘를 숨길 것 같아요? 이 뒤로 해도 숨겨져. 무슨 이해되세요? 그리고 굽힘에도 숨겨진단 말이에요. 얘가. 그리고 약간의 벌림을 동반하거나 요래도 숨겨지거든요. 요래도 얘가 숨겨진다고. 예를 들면 힙본이 가만히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가만히 안 있을 때는 얘가 이러고 있었는데 굽힘 했더니 숨겨진다니까 이게. 자, 요 내용 숨겨진다, 이해가 된다. 그러면 아무나 숫자 7 한 번만 눌러주세요.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숨겨진다, 이게 이해가 되면 아무나 7 한 번 눌러주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힙 조인트도 그렇고 아까 이야기를 드렸지만 분명히 특정 관절에는 한 방향성만 갖고 있는 인대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뭔가 뼈가 그렇게 생겼고 뭔가 최적의 안정성을 만들려고 여러 방향을 갖는 인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들 힙 조인트에 제가 3대 인대를 이야기를 했고 그 중에 여러분들 리가멘텀 테레스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서 봤을 때 뼈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오른쪽 힙본을 옆에서 봤을 때 말발굽 형태로 되어져 있잖아요. 관절면이. 그 말발굽 형태의 아래쪽 하단에서 이 헤드 쪽으로 붙는 인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인대를 당기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굽힘을 하고 약간 벌림을 하고 또 외회전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인대가 당겨져. 요런 자세도 힙 조인트에서는 여러분들이 풀 스쿼트 한다거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풀로 내려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풀로 내려갔을 때 그러면 관절의 안정성은 없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이런 뼈의 형태나 아니면 대표적인 인대 이외의 패시브한 구조물들을 가지고 관절의 안정성을 만드는 거예요. 관절의 안정성. 이런 요인도 부가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교재에 포함된 내용들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그림을 좀 넣어본 거예요.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힙 조인트의 시상 오른쪽 힙 조인트의 해부학적인 자세라고 볼게요. 얘는 해부학적인 자세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딱 보더라도 약간 굽힘돼 있고 좀 벌림돼 있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밖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 힙이 얘가 이제 또 왼쪽이니까 설명은 제가 또 오른쪽으로 하고 왼쪽으로는 또 다시 이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하시고 요렇게 굽힘하고 약간 벌림하고 외회전하게 되면 여기에 좀 숨는단 말이에요. 힙본에 숨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리고 아까 채팅에 뭐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제가 지금 여기서 할 내용들은 아닌데 예를 들면 힙본에 대해서 넙다리뼈가 약간 앞구분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앞에서 보는 거거든요. 더 앞구분이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도하게 앞구분이 되어져 있으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 힙 조인트는 무슨 이해되시죠? 힙본에 대해서 넙다리뼈가 과도하게 앞구분이 되어져 있다면 이 사람은 정상에 비해서 힙 조인트가 외회전돼 있는 건가요? 내회전돼 있는 건가요? 앞에가 더 열려 있잖아 지금. 외회전 되어져 있겠지. 반대로 뭐 앞구분이 극단적으로 뒤구분 되어져 있다면 여러분들 위에서 내려다 보세요. 그러면 정상보다 내회전 되어져 있는 거지.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된 상태에서 내가 뭐 어떻게 할까? 이건 뭐 차후 이야기고 그런 맥락들인 겁니다. 아까 뭐 SI 조인트도 뭐 누워가지고 뭐 이런 표현 쓰셨는데 그건 저희가 뒤쪽에서 스파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이야기를 할 건데 대표님이 대충
대충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세이크룸 하나만 생각해 볼게요. 이 세이크룸이 예를 들면 요 모형을 갖고 여러분들이 옆에서 보고 있다고, 아니 카메라 안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옆에서 세이크룸 보이잖아요, 지금. 요 형태로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요렇게 돼 있고, 아까 그림에서도 보셨겠지만, 얘를, 제가 힘이 약해서 이게 안 돼. 얘를 뜯어내면 관절면이 요렇게 돼 있다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요런 형태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약간 수직 방향으로 있는 위에 쪽을 S1. 그 다음에 요렇게 꺾어지는 쪽을 S2. 뒤쪽을 S3라고 해요. S1, S2, S3에서 소위 말하는 시상면의 회전운동의 축이 만들어져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왜 S3 쪽에 있는 시상면의 회전운동의 축을 가지고 SI 조인트가 아까 이야기했던 앞끄덕임, 뒷끄덕임이 일어나야 되는지. 그 이유도 뼈가 그렇게 생겼어요. S2에 만약에 시상면의 회전운동의 축이 있잖아요. 그럼 앞끄덕임, 뒷끄덕임이 많이 안 일어나요. 아무튼 뼈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아무튼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일단 7개의 회전운동의 축이 지나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데 관절면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S1, S2, S3 회전운동의 축이 3개가 지나가. 그리고 앞쪽에서 보게 되면 하나 이게 퓨전돼가지고 하나 밑에 꼬리뼈가 당연히 있겠죠. 앞 뒤쪽으로 지나가는 회전운동의 축이 있어. 이 축을 가지고 이런 움직임도 일어난다고. 무슨 이해되시죠? 그럼 축 4개를 얘기했네. 그리고 위에서 내려다 보세요. 그럼 위아래로 지나가는 회전운동의 축을 가지고 또 이런 움직임도 일어나. 지금 회전운동의 축이 5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른쪽에서 봤을 때 관절면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수직한 방향으로 생긴 관절면과 수평한 방향으로 생긴 관절면이 존재를 해요. 그러면 왼쪽도 마찬가지겠죠. 수직한 방향의 관절면과 수평한 방향의 관절면이 2개가 존재한다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유명한 세이크로의 토션, 비축이 존재를 해요. 돌아오면 왼쪽에 있는 수직 방향의 관절면과 오른쪽에 있는 수평 방향의 관절면 사이에 비축이 만들어져요. 이런 비축을 기준으로 요런 또 움직임이 일어나. 토션 움직임이. 그러면 반대쪽도 있겠죠. 축 몇 개 얘기했죠? 회전운동의 축이 몇 개 얘기했죠? 7개. 그 각각의 축에서 소위 말하는 뼈운동 형상학이 일어날 것이고, 소위 말하는 관절운동 형상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요 내용까지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 놓고 여러분들이 양쪽을 소위 말하는 스쿼시라는 움직임을 했을 때와 프론트 또는 백으로 런지를 했을 때 뭔가 지금 오른쪽 왼쪽이 소위 말하는 상호작용을 해야 되겠지. 같이 움직임이 일어나는 게 아니겠지. 그런 부분들로 좀 이야기를 가게 됩니다. 자,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아마 우리 등세모근하고 어깨 올림근, 견갑거근 했죠? 네, 여러분들 여기도 이제 제가 지금 운동 형상학 얘기를 하니까 이야기 드린 거예요. 우리가 아직 정의는 안 했지만 소위 말하는 짝 힘과 짝 움직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짝 움직임이라는 건 커플드 모션은 마치 이런 거예요. 서비칼은 오른쪽으로 밴딩하면 오른쪽으로 로테이션을 할 거냐, 왼쪽으로 로테이션을 할 거냐. 아니, 둘 다 일어난다고. 그건 나중에 이야기를 할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견갑거근, 어깨 올린 건 레베이터 스카플라. 얘 어디 아프다. 여기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어깨뼈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네, 어깨뼈 삼각에서 죄송합니다. 조금만 들어주면, 요 삼각에서 네, 서비칼 가로돌기 쪽으로 가서 들러붙잖아요. 그럼 방향이 여러분들이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지금.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그럼 짧아지게 되면 오른쪽으로 돌림을 하겠지. 당연하겠죠. 제가 지금 한쪽 작용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짧아지는데 이마면에서는 오른쪽으로 밴딩을 하겠지. 그럼 견갑거근만 보면 내 머리뼈는 제낄게요, 그냥. 내 목뼈를 오른쪽으로 밴딩하면서 오른쪽으로 회전운동 시키는 거 아니에요? 맞으면 숫자 3번 한번 눌러주세요. 견갑거근 이렇게 짧아지면 가로돌기에 붙으니까 방향이 이 방향으로, 사선 방향으로 가니 짧아지게 되면 오케이, 오른쪽으로 밴딩 시키고 오른쪽으로 로테이션을 시키겠다. 맞으면 3번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야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트라페지우스, 어퍼 트라페지우스 앞에, 또 아픈데 여기 요거 어퍼 트라페지우스
붙어가지고 또 가시돌기 쪽으로 붙어 얘는. 오른쪽. 그럼 사선 이 방향 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들러붙으니 얘가 이 방향으로 짧아지면 한쪽 작용 가로면에서 왼쪽으로 로테이션 시키겠지. 왼쪽으로 로테이션 시키겠지. 왼쪽으로 방향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가시돌기에 붙으니까. 그리고 이마면 생각해 보세요. 오른쪽만 짧아져. 오른쪽으로 밴딩 시키겠지. 아 이거 뭐야. 어퍼 트라페지우스는 오른쪽이 짧아지니까 오른쪽으로 밴딩 시키고 왼쪽으로 로테이션을 시키네. 어이 그렇지. 견갑버그는 오른쪽으로 밴딩 시키고 아니지 내 설명 거꾸로 했나? 어퍼 트라페지우스는 짧아지면 오른쪽으로 밴딩 시키고 왼쪽으로 로테이션을 시키잖아요. 근데 견갑버그는 오른쪽으로 밴딩 시키고 오른쪽으로 로테이션을 시키네. 전부 대단한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움직임의 결과 가지고 막 붙는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얘기를 했지만 이런 데서 스파인에 이제 뭐 로테이션, 라텍션 뭐 이런 움직임의 결과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자, 차지하고 제가 지금 움직임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풀어가고 있어요. 결과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그게 닫힌 위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죄송합니다. 운동역학은 못할 것 같네요. 여기 뒤에 닫힌 위치, 열린 위치까지만 좀 이야기, 운동역학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자, 닫힌 위치, 열린 위치.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도 만들어져요. 이건 분명히 개념적으로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인대에 장력 발생을 하는 힙 조인트의 닫힌 위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뼈의 형태, 그리고 일부의 인대에 장력 발생을 하는 자세라고 보시면 돼요. 걔네들에 의해서 관절의 안정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가 느낌은 알지. 전형적으로 힙 조인트의 닫힌 위치라고 하는 3대 인대, 훨씬 더 두꺼워, 훨씬 더 커. 그리고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훨씬 더 표면에 있다고. 그런 의미 정도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왼쪽 힙 조인트의 가로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인 거예요.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예요. 아까 제가 리가먼텀 테레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방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굽혀놓고 벌림시키고 확 돌리게 되면 얘도 이제 인대의 방향성이 두 갈래로 나뉘는데 뭐 그 차지하고 이 인대의 장력 발생을 확 하게 된다고요. 분명히 이 자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힙 조인트의 전형적인 닫힌 위치, 시상면에 풀 익스텐션하고 벌림하고 인터널 로테이션 한 자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리가먼트 테레스는 약간 쭈글쭈글해진단 말이에요. 그 자세를 가지면.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확장을 해서 가시면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확장을 하려면 일단 뼈의 형태가 명확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주 지극히 논리적으로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윤활관절에 닫힌 위치라는 게 존재를 한다. 이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 인대와 관절 주머니 가장 타이트한데 그때 타이트해지는 인대에 여러 인대들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개념만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관절의 안정성은 오케이, 패시브한 구조들에 의해서 장력 발생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의미고, 그러면 닫힌 위치가 있다면 개념적으로 열린 위치라는 게 있겠죠. 뭐 어떤 책에서는 오픈 팩트 포지션이다, 뭐 루즈 팩트 포지션이다, 뭐 레스팅 포지션이다, 뭐 스파인에서의 뉴트럴 존이다, 뭐 이런 표현, 뉴트럴 포지션이다, 뭐 이런 표현 쓰는데 지금 개념만 이야기를 한다면 특정 윤활관절의 닫힌 위치가 어떤 한 자세라고 딱 만들어진다면 여기서 벗어나는 건 죄다 열린 거네. 개념적으로. 닫힌 위치가 하나가 딱 존재를 한다면 여기서 제가 다리가 짧아서 여기서 벗어나는 건 죄다 열린단 말이에요. 열린 위치야, 개념적으로. 근데 가장 열린 위치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이 개념이에요. 닫힌 위치에 대한 대부분의 위치는 다 열린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열려있는 거, 가장 덜 뻣뻣한 거, 가장 루즈한 거, 관절 내 부피가 가장 큰 거, 관절의 압력이 가장 적은 그 자세가 있겠지. 그 주변에 패시브한 연부 조직이 가장 너덜너덜한 그 자세가 있겠죠. 그게 그 윤활관절의 소위 말하는 열린 위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기준 자세를 놓고 그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인대나 관절 주머니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근데 여기서 확장을 시킨다면 뭐다? 오케이. 어떤 인대, 아까 그림 본 것처럼 A1 인대와 B1 인대가 있다면 어떤 인대가 가장 루즈한 위치냐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장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워딩이 하나 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관절의 열린 위치에선 관절의 안정성을 만들 수 없나? 관절의 안정성을 만들 수 없을까? 만들 수 있겠지. 특히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그 뼈대 근육. 특정 뼈대 근육이 힘 발생하게 되면 외적인 부하가 주어 오더라도 그 관절의 안정성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등척성 근력 평가하는 그 자세 있죠. 특정 근육의 등척성 근력 평가하는 그 자세가 바로 그 주변에 있는 패시브한 구조는 가장 힘 발생하지 못한 상황을 만들어주고 근력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력 평가. 이게 관절의 안정성을 근육이 그때 만들어야 되니까. 패시브한 구조가 장력 발생을 거의 안 하니까 액티브한 구조만 가지고 힘 발생하는 것들을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운동 형상학.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운동학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 지식 두 가지의 워딩 중에 첫 번째 워딩, 운동 형상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다뤄봤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운동 형상학이라는 거 움직임의 결과다. 회전 운동, 병진 운동, 뼈의 형태가 다양하구나.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관절 주변에 여러 가지 연부 조직들이 지나간다라는 게 앞쪽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인 거고. 이게 움직임의 결과라고요. 그걸 제가 속도라는 워딩을 쓰면서 빨리 할 거냐, 천천히 할 거냐. 빨리 한다는 건 뭔가 컨티뉴 지속적으로 뭔가 힘 발생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런 방향을 가지고 반대로 컨트롤이라는 건 뭔가 제어한다, 조절한다. 어떤 속도를 좀 더 심하게 표현을 하면 편심성이라는 표현을 쓰면 좀 감속하는 기능들을 수행을 하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원론적인 관절 운동 형상학. 그러면서 제가 OKC, CKC를 이야기를 할 때 관절 운동 형상학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보자는 얘기예요. 똑같이 팔굽관절 굽힘을 하더라도 볼록한 휴머러스, 먼 쪽 휴머러스가 좀 볼록하게 생겼죠. 그리고 오목한 그냥 요 얼라뼈만 생각해 보세요. 볼록에 대해서 오목이 회전운동 할 때는 회전운동 방향으로 구르고 미끄러짐이 다 일어나. 이해되시죠? 거꾸로 오목한 뼈가 고정된 상태에서 볼록한 뼈가 회전운동을 할 때는 회전운동 방향으로는 구르지만 미끄러짐이 반대 방향으로 일어난다고. 똑같이 팔굽관절 굽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그 똑같이 팔굽관절 굽힘이 일어난 게 죄송하지만 관절운동 형상학이 다르다고. 그래서 제가 속도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텍스트에 언급을 안 했지만 먼쪽 분절, 몸쪽 분절이라는 걸 쓰면서 그 관절을 이루는 몸쪽 분절과 먼쪽 분절의 뼈의 형태가 다르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볼록한 뼈가 고정돼 있고 오목한 뼈가 회전운동하는 이 움직임의 결과에서는 구르고 미끄러짐이 같은 방향으로 일어나지만 거꾸로 오목이 고정되어 있고 볼록이 회전운동하는 데서는 반대 방향, 구르고 미끄러짐이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요. 이게 전체 레인지를 더더더 가져가다 보면 미끄러지는 방향도 바뀌어 이제. 요런 내용이거든요. 요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속도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OKC, CKC를 움직임의 결과라고만 놓고 본다면 몸쪽 분절, 먼쪽 분절이라고 생각을 하면 오케이. 만약에 몸쪽 분절의 뼈가 볼록하고 먼쪽 분절의 뼈가 오목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열린 운동학적 사슬이라는 건 볼록한 몸쪽 분절보다 오목한 먼쪽 분절이 더 빨리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구르고 미끄러짐이 같은 방향으로 일어나는 거지. 무슨 얘기 이해되죠? 요 개념 이해됐다 그러면 아무나 숫자 8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아니, 너무 길어지네. 이게 뭐, 아이, 큰일 났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요 개념 이해되시면 숫자 8. 이게, 예. 그러면 다친 운동 형상학적 사슬이라는 건 오목한 면쪽뼈가 고정돼 있고 볼록한 몸쪽뼈가 회전운동 하는 거지. 더 빨리 움직이는 거지. 구르고 미끄러짐이 반대 방향이네? 그거라고. 그러면 제가 왜 벤치프레스가 CKC로 볼 수 있냐고. 왜 벤치프레스가? 팔굽관절이 이루는 먼쪽뼈와 몸쪽뼈. 면쪽뼈 오목하지. 몸쪽뼈 볼록하잖아. 체중 부하도 했지. 관절운동 형상과 또 다르지.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벤치프레스? 푸시업? 약간의 부하에 대한 조정만 해주면 벤치프레스, 다친 사슬 움직임이라니까.
그리고 다관절, 여러 관절의 움직임들을 여러분들이 놓고 생각을 한다면, 아까 제가 사슬이 뭐라고요? 몸 밖에서 사슬, 여러분들이 쇠사슬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사슬, 체인의 정의가 뭐라고요? 2개 이상의 고리. 2개 이상의 고리. 그러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닫힌 사슬 움직이라는 건 여러 관절의 움직임이 일어날 거 아니야. 각각에 일어나는 그 관절의 움직임들을 보자는 얘기예요. 윗팔뼈, 제가 좀 전에 엘보우 얘기하면서 소위 말하는 얼라에 대해서 엘보우가 더 빨리 많이 움직이는 거, 이거 닫힌 사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움직임이 안 일어나? 여기는 움직임이 안 일어나냐고. 먼 쪽 분절 얼라뼈가 고정돼 있고 몸 쪽 분절 윗팔뼈가 볼록한 뼈가 빨리 움직이는 거라며. 예를 들면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그렇게 움직이는 건 여기는 움직임이 안 일어나겠냐고. 일어나겠지. 다관절의 움직임이죠. 체중 부하도 내 체중 갖고 한 건 아니지만 웨이트에 의해서 부하를 줬지. 먼 쪽 분절 비해서 몸 쪽 분절 빨리 움직임이 일어났지. 다관절의 움직임이지. 아닌가? 그 의미예요. 아무튼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절 운동 형상학을 정의를 안 해놓는다 그러면 이거 내 몸이 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관절 운동 형상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움직임의 그 거대한 결과들을 보시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건, 죄송하지만 오늘은 못하지만 다음 주부터 이야기할 두 번째 운동학의 그 결정적인 지식. 알았다. 결과가 이런 거라면 이 결과를 만드는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다. 이 원인은 기억나시죠? 단 하나가 아닐 거다. 굉장히 여러 가지일 거다.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은 분명히 하나가 아닐 거다. 여러 가지일 거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개념들을 이제 끼워 들어가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내 몸 안에서 힘 발생하는 조직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운동 역학 앞쪽 이제 여러분들 강의 하나 갖고 계시는 뭐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 뭐 점탄성 크립, 스트레스 릴렉세이션 뭐 이런 개념까지 조금 진행이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다음 주 라이브에서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 내용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질문들이 조금 온 것 같은데, 힙 조인트 발구수 예. 이거 뭐예요? 예. 자, 어떤 조인트 기준으로, 예를 들면 팔굽관절을 예를 들어 볼게요. 팔굽관절 기준으로 먼 쪽이 서로 멀어지면 우리가 박굽이라 그러죠. 발구수. 어떤 관절 기준으로 먼 쪽이 서로 가까워지면 바루스, 안굽이라고 표현을 하죠. 네이버가 수정을 했나 모르겠네. 네이버 검색해 보면 거꾸로 써 있던데. 자,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헷갈리지 마시고, 먼 쪽이 특정 관절 기준으로의 먼 쪽이 서로 멀어지면 박굽이, 서로 가까워지면 안굽이라고. 힙 조인트, 힙본에 대해서 넙다리 뼈가 안으로 돌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뼈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얘가 안으로 이렇게 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양쪽 힙 조인트 기준으로 이 넙다리 뼈의 먼 쪽이 서로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가까워지겠지. 먼 쪽이 서로 가까워지면 안굽이 밖으로 돌았대요. 그러면 힙 조인트 기준으로 먼 쪽이 서로 멀어지겠죠? 서로 멀어지면 박굽이.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무릎도 마찬가지잖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무릎도 마찬가지로 무릎 기준으로 소위 말하는, 무릎이 이제 힙과 연결이 돼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던 힙의 소위 말하는 박구비를 무릎을 거치면서 안구비로 이제 보상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힙의 안구비를 무릎을 통해서 무릎의 박구비로 또 보상을 할 거고, 뭐 발목 관절들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 이런 정도만 언급 드리고, 아무튼 스파인에 대한 또 아까 제가 김수본 대표님 강의할 때 채팅부 쭉 달아주신 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때 가서 추가적으로 똑같아요. 거기서도 뼈 운동 형상학, 거기서도 소위 말하는 관절 운동 형상학을 이야기를 하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움직임의 결과를 이야기를 하는데 운동면이 없다? 시상면, 이마면, 가로면에 대한 개념을 갖지 않고 움직임의 결과를 이야기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잘 맞지도 않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운동 역학을 볼 수도 없어요. 또 다른 이야기가 된다고.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네. 그 의미로 움직임의 결과들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중요한 개념들은 다 짚고 넘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뭐 거의 2시간 10분. 네,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하고 추가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 오픈 채팅방에 이제 정리를 하셔서 좀 남겨주셔도 좋고 개인 톡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채팅방에 이제 실명으로 돼 있으니까요. 네.